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실학의 개혁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실학의 학파 중에서 중로학파입니다. 중로학파는 18세기 전반에 등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농업 중심 개혁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웃라인을 설명했는데 이 토지의 재분배를 통한 자영농 육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 실학자들은 대체로 서울 부근 경기 지방에 활약한 남인이다. 자, 그래서 이 중로학파와 중사학파가 붕당이 달라요. 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징은 경세치용학파입니다. 자, 농촌사회 안정을 위하여 토지제도 비롯한 각종의 제도의 개혁을 중시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제도의 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경세치용학파랍니다. 자, 그래서 경세치용이란 말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유교의 주장인데요. 그 중에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유교 중심적인 국가에서 농업이다. 농업 중심 개혁론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시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시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중로학파 실학자는 크게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건 3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유영원 이익 정약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있는데요. 자, 유영원의 균전제, 자, 다음에 이익에는 한전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정약용의 여전제가 있는데 여전제가 나중에 이 견해가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정전제가 됩니다. 정전제. 자, 그래서 정전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인 틀거리를 보시면 해당하는 실학자의 토지 개혁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실학의, 특히 중로학파 실학의 선구자예요. 선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계성이 좀 있어요. 진보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 해서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성리학적인 신분적 관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산농공, 그 다음 뭡니까? 산농공상의 차별을 전제해요. 직업적 차별은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자, 보시면 자, 양반 중에서 관리입니다. 양반 관리가 있고요. 그냥 양반입니다. 자, 다음에 농민. 요렇게 했을 경우 뭡니까? 토지를 분배할 때 양반 관리는 뭡니까? 나라 일을 하니까 많이 줘요. 많이 줍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많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양반은 일은 안 하죠. 그냥 신분만 양반입니다. 그래서 좀 적게 줘요. 좀 적게 줍니다. 좀 적게 주고요. 자, 그다음에 농민은 양반보다 신분이 낮으니까 좀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좀 더 적게 줍니다. 좀 더 적게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클래스. 자, 신분에 따라 뭡니까? 땅의 크기의 차등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분적 차별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 근데 같은 클래스는 균해요. 자, 그것이 유형원의 균전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뭐 신분적 차별을 인정하고 토지를 분배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고 이런 얘기 나오면 유형원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근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익. 자, 실학의 중로학파, 학파를 만든 사람이 이익인데요. 자, 한전제를 좋아합니다. 한전제. 자, 한전제는 뭐냐면 이제 유영원의 균전제를 이제 좀 비판하면서 자,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실용적이다라고 할 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야? 최저생계비의 개념입니다. 최저생계비. 자, 그래서 땅이 이만큼 있을 때,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병에 걸렸다거나 뭐 자식을 결혼시킨다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돈이 나갈 일이 있죠. 할 때 토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해요. 매매할 수 있게 한다 뭡니까? 근데 그 가족, 한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뭡니까? 최소한의 땅 요만큼 있다 칩시다. 요게 뭡니까? 요렇게 뭡니까? 요걸 뭡니까? 요거를 영업전으로 지정해 놓고 다른 건 판매하는데 요거는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매매를 제한한다고 해서 한전제가 됩니다. 토지 매매를 제한한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전제입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 이후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가장 과격한 주장을 해요. 여전제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단위예요. 일여란 단위로 뭡니까? 묶은 다음에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이렇게 흐를 때 뭡니까? 여기에 한 마을이 있다. 그 한 마을에 뭡니까? 한 마을 땅 뭡니까? 공동 농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 그러니까 네 땅, 내 땅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에 가까워요?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노는 애가 많이 가져가면 불공평하니까 노동량에 따라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하자라고 해서 뭡니까? 요 공동농장제도인 여전제를 주장하는데 이 정약용이 생각해봐도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조선시대잖아요. 이게 너무 과격해.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견해를 바꾼 게 정전제입니다. 정전제의 정자는 뭐냐면 여러분 우물정자 아시죠? 우물정자.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을 경우 뭡니까? 우물정자 모양으로 균등하게 자른 다음에 뭡니까? 이건 A주구. 그 다음에 B주구. 공동농장제도에서 좀 후퇴한 거죠. A, B, C, 그 다음 뭡니까? 뭐 D 이렇게 뭡니까? 토지를 네 땅, 내 땅 나눠주자. 그 다음 뭡니까? 가운데 있는 땅 뭡니까? 공동경작해서 뭘로 내요? 세금으로 내자. 이게 정전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토지제도의 개혁 방안을 이렇게 다 제시를 했는데, 자, 뭡니까? 그 당시 양반 집권층이 뭡니까? 네 땅 이렇게 농민들에게 나눠줘라 할 때, 당연히 안 듣죠. 그래서 뭡니까? 정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트리거입니다. 자, 그럴 경우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좀 바로 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의 경세치용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농학파죠.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던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제, 이익의 한전제, 정약용의 여전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원, 이익, 정약용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 물질문화 발달에서 상공업 나오면 중상학파죠. 그래서 대체로 시험 문제를 뭡니까? 학파별로 대비시킬 때에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섞어내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다음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은 아니죠. 앞에 우리가 유영원 얘기할 때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중상학파입니다. 자, 청과의 통상 강화, 장사를 강화하자, 무역하자. 자, 양반 문벌제도 비판에서 1번, 3번, 4번은 중상학파예요. 자, 그럼 답이 2번이죠.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을 가장 중시했다.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대체로 여러분, 이런 유형의 지문의 보기가 계속 변형돼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다음은 실학자들과 그들이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에요. 이런 문제를 봅니다. 계속 응용이 되는 겁니다. 2004년 문제이긴 한데 이후의 문제도 비슷해요. 예전 문제를 참조해서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도시 발달을 위하여 중상주의, 중상학파죠. 자,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세한 소작농이나 무전농민으로 전락했다 해서 뭡니까? 이게 배경을 묻는 거니까, 자, 농민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게 답이에요. 자, 양반층 증가로 점차 평등한 사회로 이행됐다.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가 동요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신분제는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 뭡니까? 해당하는 주장이 나온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외란과 호라를 경험하면서 농병일치의 군사제도가 정비되었다. 이 농병일치의 군사제도는 의무병제예요. 야, 농사 짓다가 군대 가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난 겪으면서 뭡니까? 의무병제가 붕괴하고 직업군인제로 점차 바뀌어갔죠. 그래서 역사적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중농학파를 통으로 묻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입니다. 자, 유영원은 농업중심 개혁론을 제기했어요. 자, 활동 시기는 농업중심 개혁론 선구자입니다.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유영원이 있고요. 균전론입니다. 균전제라고도 합니다. 저서인 반개수록. 저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묶어서 내죠. 저서와 저자를 연결시키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반개수록. 자, 관리 양반 농민에게 차등을 두어 신분적인 차별을 인정하자는 거지.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는 거는 뭡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색깔이 남아있는데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진보적이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진보적 입장에서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시면 이 균전제입니다. 요 지문 보시면 자, 농부 한 사람이 1경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선비는 2경이죠. 현직 관료는 뭡니까? 품계에 따라 6경에서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야? 신분에 따라 뭡니까? 그 다음에 벼슬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거지. 이게 균전제의 핵심이에요. 요런 지문 나오면 뭐야? 유영원을 묻는 문제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제도의 개편. 자,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일치해서 뭡니까? 지금 조선시대 후기 때 농민들이 영세화되고 소작농이 증가하고 막 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의무병제가 무너졌죠. 자, 그래서 뭡니까? 농민에게 토지를 다시 나눠주고 군대 가라 하면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농병치 다시 의무병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요걸 주장합니다.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 교육제도의 경우 뭡니까? 산홍일치. 교육제도는 뭡니까? 양반과 평민을 같이 교육해야 한다. 이런 측면 진보적이죠. 주장했습니다. 자, 사회제도 비판,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문제점, 모순을 비판했고요. 자, 한계성입니다. 균전론은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고 토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었고, 가정 내부의 적서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군대 편성상 반상차별, 자, 양반과 평민의 차별, 그리고 노비의 세습은 반대예요. 자, 지금 저기 개똥이 부부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노비로 만들지 말자. 그래서 노비 신분의 세습은 반대했지만 해당하는 자식들 말고 부모들의 노비는 그 노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노비제도 자체는 뭡니까?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유교적인 생각, 그래서 뭡니까? 이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응용되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다음 글과 관련돼서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자, 우리나라 노비법은 혈통을 조사하여 뭡니까? 자손 대대로 노비가 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노비 세습법을 혁파하자. 이게 노비의 세습은 없애자는 거예요. 고용제도를 채택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쭉 노비는 뭐냐면, 당대의 노비만 유지하게 하고, 세습만 막자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이렇게 주장한 게 방금 공부했던 유형원이죠. 자, 그럼 뭡니까? 노비제를 전면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리학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유교적 생각에서 뭡니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자유민권. 근대적인 자유민권은 뭡니까? 신분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지. 우리 역사에서 뭡니까? 근대적 자유민권 이런 얘기 나오려면 개화기 때 독립협회까지 가야 돼요. 관계가 없죠. 자, 다음에 평등사상입니다. 평등사상 바탕으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니죠. 여기 써있죠. 당대의 노비에게 그치게 하자는 건 뭐야? 노비제도는 뭡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노비제도는 인정하되 노비의 신분의 세습은 반대했다. 이게 기억과 리을. 이게 방금 공부했던 그 내용이죠. 기억과 리을이 답이고요. 답이 1번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이후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숙지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이익입니다. 중농학파 형성. 자, 활동 시기, 농업 중심 경로를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활동한 이익입니다. 자, 한전론이다. 자,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할 때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입니다. 세습시킨 토지예요. 최저 생계비는 물려주자. 자, 그 밖의 토지는 매매할 수 있게 해서 점진적으로, 자, 한꺼번에 토지 분배하는 게 어려울 경우엔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고자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 보시면 자,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에 영업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땅이 많은 자 이걸 빼앗지 않고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허락한다. 오직 영업전. 이것을 뭡니까? 철저히 살핀다. 이겁니다. 영업전은 매매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과구록에 실려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성호학파이다. 그래서 성호가 이게 호예요. 자, 그래서 성호사설 책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과구록. 그래서 이익을 물을 때 이 실학자의 저서가 뭐냐 묻습니다. 자, 다음에 유영원의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안정복, 이중환, 정약전, 권철신, 정약용 등의 영향을 주어서 성호학파이다. 그래서 선구자 다음에 유영원 선구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뭡니까? 학파로 뭡니까? 이 집단화시킨 건 이익이에요. 중요하죠. 자, 다음에 붕당 정치의 보수를 비판합니다. 이익은 과구록에 수록되어 있는 자신의 논들, 붕당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납니다. 자, 붕당 파트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요. 붕당은 싸움이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 있다. 그래서 당쟁의 화에서 붕당 간의 다툼에 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벼슬하려는 욕망이다. 그래서 뭡니까? 싸우는데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육점론이다. 자, 나라가 빈곤하고 농업이 피폐한 원인으로, 자, 보세요. 자,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력, 게으름, 6가지입니다. 나라의 좀비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뭐냐면,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력, 게으름. 해서 뭡니까? 이걸 6가지를 다 제시한 다음에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이익을 묻는 문제예요. 육점론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출제자 입장에서 뭡니까?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내겠어요? 바꿔내는 거지. 6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죠.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짧은 두 줄이지만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자주 읽으신 다음에 이걸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합격하려고 뭡니까?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뭐 이익 같은 경우 뭡니까? 워낙 유명한 실학자이기 때문에 이익의 경우는 뭡니까? 뭐 구석에서 내더라도 나올 만한 문제라고 봐요, 대체로. 근데 뭐 구석탱이 정말 모르는 실학자일 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패전론보다 화폐. 자, 중농화파 뭡니까? 자,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뭡니까? 화폐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전황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화폐 유통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킵니다. 자, 농민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사치와 낭비를 주장. 다음 뭡니까? 화폐를 투기하니까 자, 고리대를 성행한다 비판합니다. 자, 다음에 사창제도. 자, 국가 환곡제도. 환곡이 뭡니까? 탐과 놀이에 의해서 고리대화하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도의 실체를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익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익을 묻는 문제 뭡니까? 바로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에 사상가가 주장했던 것. 보시면 자, 영업전을 지정해주고 자,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할 때 뭡니까? 이 영업전 뭡니까? 이건 살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전제고요. 한전제고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자, 그럴 게 뭡니까? 주장했던 겁니다. 주장했던 거. 옳은 거요. 청해 선진문화 수용. 자, 요거는 대체로 중사학파입니다. 자, 소비를 통한 생산 자극. 그래서 이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뭐야? 소비가 중요하다. 이건 중사학파. 구체적으로 박제갑니다. 자, 화폐 금융을 통한 국부의 증대. 이 사람은 뭡니까? 애초에 화폐의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죠. 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이건 뭡니까? 중상학파예요. 이건 뭡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양반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의 폐산.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뭡니까? 육좀론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에 정약용입니다. 실학의 집회성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제 뭡니까? 대체로 중농학파. 토지 개형론을 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정약용은 뭡니까? 경기도 남인 토지 개형론을 얘기할 때 뭡니까? 여기에 뭘 결합시키냐면 여기에 뭘 결합시킨다? 자, 중상학파에서 뭡니까? 상공업 진흥 빼고 뭡니까? 선진 기술 도입. 그럼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 중농학파에서 뭡니까? 이 토지개혁은 당연히 얘기하니까 다 중농학파에 포함하는데 이 선진기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약용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개혁론 이건 중농학파이고요. 중상학파의 선진기술 도입 이걸 뭡니까? 이걸 결합시켰기 때문에 뭡니까?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활동 시기입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활동한 그는 유영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에서 토지 개혁을 중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뭡니까? 복학파, 중상학파의 뭡니까? 선진기술 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토지 개혁론 처음에 여전제를 주장합니다.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시작을 주장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여전제예요. 자,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공동경작.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세니까 나중에 정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가난한 농민에게 나누어주므로 자영농민 육성. 자, 아직 사들이지 못한 토지는 자, 병작농민, 소작 농민에게 골고루 소작시키게 하는 방안이다. 라고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뭡니까? 이게 정전제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정약용의 여전노입니다. 자, 보시면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 대체로 뭡니까? 요 지문이 나오면 여전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제시한 다음에 요 주장한 실학자가 뭐 얘기했냐. 이걸 가장 많이 묻고요. 특히 정약용은 워낙 중요한 실학자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군사제도의 개편. 자, 군역에 있어 호포제로 전환해서 양반도 군역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자, 향촌 단위의 방위체제에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뭡니까? 여전제가 뭡니까? 자,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이니까 어떤 거야? 향촌 단위는 뭐예요? 이 여전제를 중심으로 뭡니까? 방위체제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에 정치제도의 개선입니다.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통치하다. 백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했다.
자, 저술활동 18세기 말 정조 때 베스레스나 신유박해죠. 천주박해 나옵니다. 그래서 순조 때 신유박해 때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에 유배됩니다. 자, 18년간 귀양살이를 해요. 18년.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귀양살이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책 쓴 거예요. 그래서 여유당 전서입니다. 정약용의 호가 유명한 게 다산 정약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당이라는 게 또 정약용의 호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귀양살이에서 유배 이렇게 생활하면 죄인이잖아. 이웃이 막 감시하고 막 그런 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 이웃을 두려워한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여유당에. 그래서 책이 500여 권에 주입니다.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국사가 시험 있었을 때입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있었을 때 이거 시험 문제 냈다가 뭡니까? 이걸 바가지로 먹었죠. 정약용이 책 몇 권 썼냐 이런 걸 낸 거예요. 정말 시험 문제. 지금도 그때 사시 봤던 뭐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뭐 국사 얘기하면 막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요. 정말 욕 많이 먹었던 이런 걸 내면 안 되죠. 책을 많이 썼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여유당이 정약용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이건 중요한데 뭐 500권 책을 몇 권 썼느냐까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목민심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자, 목민관 지방관이에요. 지방관의 치민에 대한 도리와 지방행정의 개혁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경세유표. 자, 중앙정치입니다. 그 개혁의 의견과 더불어 정전제 실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흡음신서입니다. 형옥입니다. 형옥. 자,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 뭡니까? 처벌하는 형옥에 대한 법률 지침서. 사법제도의 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흡음신서를 정약용의 저술 3부작이랍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정약용의 저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약용은 뭐 우리나라 사람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시작자이기 때문에 정약용은 시험에 자세하게 나오더라도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정약용이니까 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실학자입니다. 자, 그럼 탕론입니다. 자, 은혜탕왕이 하이폭군 거랑을 무찌르는 고사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백성이 정책 근본임을 밝힌 논설로 역성혁명을 내파웠습니다. 그래서 자, 존 로크,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죠. 사회개혁설과 시민혁명상과 유사하다. 뭐 존 로크까지 같다라고 하는 건 좀 오바죠. 오버인데. 자, 저술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서 예전에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백성이 중심이 돼서 뭡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뭐 유교의 경우 뭡니까? 혁명을 일으킨 사회가 당연히 뭡니까? 사대부 중심 사회죠. 완전 평등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목이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예전에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통치자 이상적 상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원목이 있고요. 전론입니다. 균전제와 한전제 비판, 여전제 주장. 자, 농업 협동과 집단 방위체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3논설입니다. 자, 다음에 추가해서 기술도 얘기했죠. 기회론이다. 자, 인간이 금수하다는 건 기술을 창안, 이를 실생활에 이용할 줄 아는 데 있다고 보고 기술혁신, 기술교육을 촉구했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원목이다. 자, 백성이 목, 수령입니다.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되어 있고요. 이걸 예전에 시험에 낸 거예요. 원목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이 책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보기를 제시한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책은 목민심서에서 다 틀리지. 이 책은 뭐예요? 원목이에요. 원목입니다. 원목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이 시험에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요. 자, 서유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뭡니까? 서유구가 중농학파적 학풍이 있습니다. 농업백과사전을 뭡니까? 저술을 했어요. 농업백과사전을 저술을 했고요. 자, 임원경제적인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백과사전 파트에서 또 나오고요. 자, 농업기술과 농업경제의 양면에서 종전의 농업이 크게 개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건 서유구는 임원경제제예요. 임원경제제를 제일 많이 묻고요. 분전론이라는 걸 주장했답니다. 정부가 분홍축을 하여금 토지에 무전, 돈이 없는 농민을 고용하도록 유도, 하나의 집단 농장 형성, 경영하게 만들어 무전 수장농의 안정과 지주전호제의 이 관계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자 했다. 해서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사지선달 내잖아요. 그래서 유형원, 이익, 정약용, 서유구에서 뭡니까? 이 토지 개혁 방안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낼 때 서유구가 나왔습니다. 기타. 자, 중농적인 학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대당의 저서가 색경, 홍만살의 산림경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로 보시면 되냐면 저서를 보시면 돼요. 박대당의 색경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넓게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고요. 자, 실학자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다. 자, 실학자들은 수리설박 중 종자와 농기구개량, 경작 방법과 시비법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농업 기술에 관해서는 생산력 증대에 관심이 많았던 북학파 실학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업 문제입니다. 학파 많이 농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히 중상학파의 경우 뭡니까? 농업에 관심인데 뭡니까?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생산력 증대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 증대를 하면 뭐야? 먹고 남는 걸 팔 수 있지. 그래서 뭡니까?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려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서 뭡니까? 상공업을 진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수용할 걸 저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함정 문제는 뭐냐면 중상학파는 농업에 관심이 없다면 틀려요. 생산력 증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정약용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한 학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 요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죠. 정약용입니다. 답이 4번이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입니다. 난이도가 중에서 하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어서 상공업 중심 경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